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이번 융단폭격 대상자는 김정은입니다. 지금 국제정세와는 별도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묘한 생각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엉망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특정 보도를 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내보인 문건, 빅딜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자, 이 빅딜 문건을 보면 미국은 무조건 완전한 사찰, 미국이나 제3국이나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사찰이 필요하고, 또 완전한 핵 폐기가 필요하고, 심지어 북한의 핵 기술자나 과학자들은 이제 다른 상업적 일로 전직하라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히 정부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이 보도되고 이런 상황, 그리고 미국 의회의 반응들을 보고서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MBC 뉴스 그리고 다른 많은 정부 편향적인 뉴스 매체들이 일제히 애드블룬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김정은을 부산으로 초청한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상황과 너무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MBC 뉴스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자, 올해 11월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11월이니까 좀 남긴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회의에 김정은을 공식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성사될 것인지 현재로선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답 역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달려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MBC 뉴스는 보도합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말합니다. 최근에 윤도한 수석은 국민들을 좀 기분 나쁘게 했던 묘한 캐릭터의 사람입니다.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 3년 차인데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가 이겁니까? 한 아세안 회의? 참. 아니, 과거 정권에서는요, G20 정상회의도 열렸고요. 정말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서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게 겨우 한 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기념회의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서는 정말 무능하다는 말 듣는 겁니다. 전대협이라는 젊은 단체가 문재인 왕 시리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통큰 지도자라고 비아냥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을 부산으로 부르겠다고요? 참. 어쨌든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김정은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세안 10개 나라 모두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동의하면 북측에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한반도 정세 속에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끌 계기를 만들어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입니다. 아니,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서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동력? 김정은의 대변인 최선희가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그런 비아냥을 듣고서도 또 대화한다고요? 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 이 말을 들으면요, 김정은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이가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이미 핵무기 6개를 만들 정도로 사기꾼입니다.
결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을 유지한 국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김정은의 속셈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발악하는 게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김정은에게도 버림받고 트럼프에게도 버림받고 이런 상황이 될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미 지금 미국의 외교가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 같은 그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워싱턴과 유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을 부산으로 부르겠다고요.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시키겠다고요. 아마 김정은이가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도 한미 양국의 노력에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말을 듣고 콧방구 끼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외교 무대에 대비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온당한 이야기라고 봅니까? 지금요, 김정은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유조선 때문에. 과거 이 자유조선의 리더격인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사람은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 사례를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체제 붕괴 모델로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랍의 봄 당시 몰락한 카다피처럼 북한 내 민중봉기로 김씨 왕조가 몰락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카다피 사후 리비아 재건 과정을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홍창입니다. 자, 홍창은 현재 만 35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은 홍으뜸이라고 합니다. 예일대 역사학과 재학 중에 북한 인권 세미나에 갔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민주단체 북한 해방을 설립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는 뭐 국정원이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CIA나 FBI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했을 때 그 정보를 어마어마한 정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부들부들 떨만한 정보를 FBI에게 넘겨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김정은은 떨고 있을 겁니다. 북한 내 민중봉기, 군부의 쿠데타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김정은이 부산에 올지도 모르겠거니와 문재인을 믿을지도 모르겠거니와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대한민국 청와대가 정말 간이 크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과거에 이제 서울로 온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서울에서 유고를 당한다면, 목숨을 잃는다면, 이런 가정입니다. 물론 이 가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왜? 김정은을 못마땅해 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창과 같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이런 조직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을 저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6.25를 일으킨 전쟁 범죄자 김일성의 손자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3대 왕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부도덕하고 범죄적인 그룹의 두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지금 김정은은 범죄단체 수계의 다름 아닙니다. 헌법을 존중한다면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오는 순간 체포해서 감방에 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헌법을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환대한다면
또 다른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분노할 겁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꾸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평화가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평화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대단히 합리적이면서도 무서운 국가입니다. 카다피를 제거하는 그 과정을 보면 과학, 무기, 기술, 정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도 미국 정부는 모른 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는 무관하다. 지금 김정은이 부산에 온다면 체포 구속 혹은 유고 상태가 예상됩니다. 이런 무리한 일을 왜 우리 청와대가 추진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김정은을 아세안 이 정상회의에 부를 만큼 평화 무드가 조성됐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맺었던 그 군사 협약 때문에 무장 해제를 당했다는 그런 비판을 예비역 장군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눈을 빼앗고 바다를 개방하고 공중에서 북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사실상 해제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부산으로 부르겠다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2017년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작년은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지만 추정컨대 마이너스 5%의 경제 후퇴입니다. 지금 북한은 식량 창구를 개방할 만큼 고난의 행군 시절에 1990년대 초 김정일이가 집권하던 그때 300만의 북한 인민이 굶어 죽었다는, 아세했다는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도 없을 만큼 군량미까지 방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확인된 것은 33만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어쨌든 수십만이나 수백만이나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 정도도 안 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고 북한 인민들은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를 부산으로 불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돕고 싶어도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때문에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요, 여기에 가담한 대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담한 대한민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요, 국제 무대에서 신용을 잃어서 이제는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무리를 감안하면서까지 김정은을 불러야 합니까? 걱정됩니다. 김정은이 부산에 온다면 제가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하필이면 김정은이 오는 곳이 또 부산입니까? 기분이 조금 나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자꾸 김정은을 비판하면 평화 반대 세력처럼 몰아가는 이 정부의 그 태도 정말 문제입니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나라 안보부터 챙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이 미국 간다고 하니까 다들 비판합니다. 아니, 천하람, 연평도 이런 거를 갖다가 마치 희화화해서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무슨 국방부 장관이냐, 김정은의 대변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미국 가서 무슨 한미 방위 회의를 합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김정은 눈치 보는데 급급한 이런 국방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통일부 장관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은 안보부터 챙겨야 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여기에 김현철이라고 관광객 박왕자 씨가 총에 맞아 숨졌는데도 통과 의뢰라고 말한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힐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정말 온통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런 미쳐가는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온다면 대한민국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융단폭격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은 오지 마세요. 김정은의 안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과거에 그런 전쟁 범죄자 집단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북한에서 어떤 유고 상태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김정은이 떨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미국은 한국 정부와 관계없이 군사 훈련까지 할 정도로 아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패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싱.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십시오. 반성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김정은을 부르는 그런 허튼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진성호 융단 폭격 여기까지입니다. 진성호 방송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팍팍 눌러주시고 주변에 소개해 주십시오. 최근에도 지금 외국에서 해외 동포들이 진성호 방송이 화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해외에서 진성호 방송을 보시면서 대한민국 편파적인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진실한 국익을 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